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 총 3건에 대한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님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철희 하천 방재팀장님이 보고 및 질의 시 답변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낭성 205호선 수해북구 공사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에서 추정리 일원에 농어촌도로의 절도 사면이 붕괴되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9억 원을 편성, 선집행토록 하였으며 지난 23년 3회 추경에 전액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가영 하천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예비비 지출은 수해복구 사업과 석하 2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 등 총 5건으로 성남천 수해복구 등 4건의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남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3억 원 중 1,928만 원은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구룡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5억 원 중 1,927만 원은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5억 원입니다. 세 번째, 문이면 남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 8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 강내면 다락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2억 2천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3,890만 원이고 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석하 2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석 소하천의 하천수를 미호강으로 강제 배수하여 농경지 및 건축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게이트 펌프 및 제진기 설치 공사비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서원구 관내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원구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서원구 관내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목 1, 2 지하차도 및 양지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지출 내역은 8,999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흥덕구 하천 방재팀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장 이철희입니다. 흥덕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관내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1건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승인액 11억 1천만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로 9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억 72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기 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흥덕구 건설과 금방 나오셨는데 거기서 앉아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 이제 서원구하고 같이 예산이 24년 8월달에 성립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좀 덜 돼 있죠? 이건 뭐 사안이 좀 시급한 사안 같아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제 설계비만 집행이 된 거예요? 흥덕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장 이철입니다. 저희가 저희 서원구랑 좀 규모가 좀 틀려가지고 그 차단 방지 시설이 그 차단 봉이 아니라 일반 지하차도 차단 시설이기 때문에 좀 설계 용역 기간이 조금 더 길었고 저희가 그냥 군평 지하차도, 오송 바이오 지하차도, 터미널 지하차도 이렇게 3개인데 그것 때문에 설계 기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도 23년 8월달이면 어느 정도 저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실설계하고 뭐 아니 규모의 차이라 그래도 조금 좀 아무튼 좀 얼른 이게 준공이 언제쯤 5월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준공이? 흥덕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장 이철입니다. 예, 5월 19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나온 얘기인데 너무 예비비 지출이 너무 잦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물론 이건 뭐 홍수 피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것도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데 미리 그냥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 좀 사전에 좀 말씀을 하셔서 그 예비비 지출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에 의해 참석해 주신 부서장님들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신설안 의견 제시의 건, 이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니 배부해드린 회부 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봉규 신성장 전략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항상 신성장 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한 건, 의견 제시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은 청주시 출연기관으로 정부 정책 및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 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농촌 활성화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 상권 활성화 본부는 이번에 편입하여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재단의 목적, 추진사업의 종류와 정관 기재사항, 재정지원, 수익사업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4%가 찬성이고 10.1%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제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정관 재정, 출연 동의 심사, 임원 공모, 출연 예산 심사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영운동 일원의 추진 예정인 그린공원 조성사업 관련으로 큰 규모의 공원이 부족한 영운동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해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해당 안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천과에서 관리 중인 배수시설물 중 현장 가동이 필수적인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약 20년 이상의 수탁관리 경험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위탁 운영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안건 제2항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활성화재단 관련이죠. 예, 예. 예, 그 청주시 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활성화재단 재단이 그 구성돼 있는 데가 사실상 이 5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속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부여나 청양이나 서천 같은 데는 이게 그 지역 특성상 용역사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은 데에서는 활성화재단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활성화재단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센터의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년마다 이제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석사급 이상 분들이 이제 잦은 인사 이동으로다가 이제 나가는 것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불안,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좀 가져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재생센터는 저희들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저희 도시재생 사업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농촌 분야에서도 이제 공모 사업도 있고 또 활력 사업에 대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돈농 간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저희 센터에 농촌 활성화 팀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3명이었었는데 지금 3명보다도 더 많은 또 1명을 또 추가해서 지금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도시재생센터의 원 목적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중간 조직인데 거의 한 40% 이상이 농촌 활성화 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농촌 활성화 팀에서는 계속되는 그 사업의 증가 때문에 더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한 것이 정원을 13명으로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제 고용도 안전을 시키고 전문성도 충족을 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재단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수탁사가 바뀌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그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 전문성이 더 강화가 그 직원들을 지금 다 고용 승계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이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있는 센터의 직원을 고용 승계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 전에 이제 도시센터만이 갖고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2년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용이 불안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사가 바뀌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이 재단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주 지역 안에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명단, 그 조직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든지 그 청년들하고 5959는 통합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된 거죠? 거기도 중간 지원 조직 아닌가요?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그쪽 방면은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년 하반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그 후에 이제 민간 위탁이 종료됐을 때 그때 이제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을 다 통합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고려를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시 또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시재생과 농촌과 예. 지금 이제 상권 활성화는 2017년도까지는 재단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그 상권까지 합해서 여기 3개의 부서를 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청년 지원 이거는 청년 예, 그쪽에서 그러면 다시 또 그때 가 갖고 협의를 거쳐서 또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확정적으로 여기다 그 종료 위탁 기간이 끝나면은 재단으로 흡수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3개 부서의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통합한다는 거는 중복된 일이 합쳐지면서 뭔가 효율화되고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정비가 돼 가지고 뭔가 좀 절약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전국적으로 지금 하지도 않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굳이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재단을 만들면 뭐 전문화가 된다는 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부장이나 이제 팀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잦은 인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직무 평가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직원들의 직무 수행 평가를 보통 어떤 회사든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뭐 13년 됐나요? 여기가 그 청주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1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하는 업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 몇 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내보내기는 조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2023년도에 한 성과가 뭐가 있죠? 이분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니 업무가 아니고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할 때 그때 사전 이제 지역 주민들과 역량 그 강화라든지 선정된 게 뭐가 있죠? 그 2023년도에 뭐 선정된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해서 선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출자 출연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 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용을 전부 승계한다고 우리가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 활성화 재단은 도시재생센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적 형태만 바꾸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 5천이고요. 인건비 및 운영비가 8억입니다. 수탁사에 주는 돈이 5천만 원이고요. 1억 5천을 쓰기 위해서 8억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1억 5천을 쓰기 위해서. 그나마도 1월부터 3월은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없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활성화재단을 뭐
자꾸 굳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그 청주시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세요? 예,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뭐 검토 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 내용은 저기 또 보고 적혀 있으니까 좀 제외하고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실적의 평가를 조례 위임 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그 출자 출연 기간과 관련된 조례를 위반할 때는 그 위임 사항을 좀 적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실적의 평가죠. 근데 이게 청주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규정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출자 출연 기간에 관한 조례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뭐 요 조례도 자동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조례와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다가 다시 적진 않거든요. 근데 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동으로 그 개념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호 모순이나 아니면 이게 좀 상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두 가지 내용을 통지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 조례에 그 중복되더라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재정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들이 운영 조례안은 표준안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 사항이 있다면은 붙이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3조의 적용 범위 보면은 그죠?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로 돼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법령에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법령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는 그걸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법률의 관계를 적은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문구거든요. 오히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마 뭐 제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단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통 준비 기간을 뭐 한 3개월에 6개월 정도를 두거든요. 유예 기간을. 여기 지금 설립 준비 기간에 대한 부칙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재단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설립 운용에 관한 경비 부분도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부칙에. 네, 부칙에 별도로 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까 뭐 고용도 말씀하셨는데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해서도 별도 부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재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 중간 조직의 업무를 이관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판례들을 보면
이런 승계 조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한번 부칙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민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허철희 의원입니다. 재단 설립에 원장이 잠재적으로 내정이 돼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공모에 아직 공모를 안 하신 건가요?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후속 조치로 단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산출 자료 1, 2, 3으로 인건비 산출내요. 또 운영비 산출내요. 또 그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정책 연구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바탕은. 그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들 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확정돼서 사업 시행을 하는 시행부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 끝났을 때 모니터링하는 그런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몇 급 수준의 1억 650만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구나 뭐 시출기 시도가 다 비슷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본 원장의 직급은 공무원으로서 서기관급으로 다 저희들이 서기관급을 1억 600억 우리 공무원분들 서기관급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정도 급여가 되시나요? 30년 정도 25년 근무하신 거 이 정도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1억 650이면은 거의 뭐 4급 공무원급 정도 예, 되시나요? 맞습니다. 예. (14억 400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재단에 필요한 총원이 보니까 25명이네요. 산출 예산으로 따져보면 약 전체적으로 1인당 약 한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2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물론 재단 설립의 목적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 이제 바탕이 돼 있어서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가 좀 뒤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이걸 계속 이게 참 뭐라 하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하지만 이 사업비 산출 내역 3번에 보고 나가지고 또 약간 좀 아쉽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처음에 홍보비도 될 수 있고 전체적인 뭐 정책 연구가 됐던 소식지가 됐던 박람회가 됐던 이 전체적인 이 큰 사업이라는 밑그림을 봤을 때 이 사업비는 또 거꾸로 1억 4,400밖에 안 돼요. 근데 인건비는 14억이에요. 운영비야 뭐 이 인원에 따른 운영비는 맞다고 하지만
거꾸로 이런 어떤 그런 정책적인 연구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 산출 내역이 오히려 금액이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건데 딱히 그냥 이건 무슨 뭐 인건비만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면 질의하시오.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혹시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그 이제 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답변 온 자료가 있어요? 예,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찬성이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6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과반을 좀 넘기신 거네요. 네. 지금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래요. 지금 아까 이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1억 2천을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8억의 운영비를 썼다. 이런 아주 그 비합리적인 조직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청주 시민들의 세금을 많이 쓰는 거 제가 아까도 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립도가 27.6%입니다. 예산 자립도가. 근데 자꾸 이렇게 그 시에 자금이 지원되는 단체를 자꾸 만드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그 승계를 해서 그러면 현재 그분들 승계를 해갖고 그분들이 지금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은 좀 행정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또 지시하기 위해서 석박사급들을 또 영입을 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점점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5년 동안 83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좀 세워서 조례안에 넣고 그러면은 지금 평균 16억 7,800인데 이렇게 저희가 과다하게 자꾸 예산을 써야 될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 시의 조직을 한 대로 묶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수치들이 전혀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의 그냥 월급 주는 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조례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주민의견에 제일 큰 첫 번째가 예산 낭비고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는 인사가 걱정된다고 썼고 그다음에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도 또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전혀 안 된다.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뭔가가 좀 짜임새가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하라니까 하는다라는 식의 이런 그 일처리밖에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 예산대로 좀 써서 정말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는 청주시의 발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서는 전혀 되지를 않고 이 83억 9,300만 원이라는 5년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3개 단체 농촌 활성화하고 시장 활성화까지 3개가 다 합친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선 그걸 곱하기 5를 한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진짜 이게 물어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지금 이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꾸 하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고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차분하게 조금 더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의원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자꾸 일 처리를 해 주셔야죠. 저부터도 이걸 이해를 통 못하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불신하는데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까라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로 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쓰겠냐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조직을 만들 때는 뭔가 목적이 확실하고 뭔가 수익이 확실하게 생기고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명이 25명이 월급을 챙겨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좀 시위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중간 조직으로서 그 무슨 역할을 하고 기대를 하고 뭐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1억 2천 쓰기 위해서 8억 이상의 저기 예산을 쓰는 게 이게 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이런 조직이 또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예. 그럼 과장님 하신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비 1억 저기는 그 자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제 이분들이 이 자체 사업 말고 그 위에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자꾸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체 사업비 그거 하기 위해서 그 현재 쓰는 돈에 비해서 그 이외의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게 전혀.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촌 분야에서도 이제 다른 분야 농촌공사나 이런 쪽에 이제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할 때는 10에서 16%의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 재단에서 받아서 하게 된다면은 그 저희들이 이게 세계 단체가 뭉칠 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세계 단체가 묶어질 때 이분들이 하는 정확한 사업이 뭐고 현재 수수료가 얼마나 가고 이런데 이거를 합치면 이 활성화 재단이 굉장히 지금 말 그대로 활성화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저희들이 보충 자료라고 해가지고서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 예산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해서 과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면 현장 지원 센터장을 모집을 하고 코디네이터 한두 명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이분들이 겸직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6천 정도가 이제 현장 지원센터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6천을 이제 재단에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10억에 대한 돈,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를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도 이제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지금 곤란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운영비, 수탁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6%를 받아서 이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16%를 또 플러스 한다면 한 3억 정도가 더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분야에서 농촌 협약이라든지 또는 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수수료 없이 저희 재산에서 한다면은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에? 재단 1년에? 예. 그래서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래도 저희들을 추정하는 게 한 7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전에 저 의원님들한테 보충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아낄 수가 있다. 아무튼 예. 좀 더 시간과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좀 현재 요 건에 대해서 활성화 재단의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그거를 좀 수치와 문서로 좀 주시면 그때 있었던 자료를 한 번 더 돌리세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돌리시고 그 재정경제 쪽에서 좀 돌려주시고 그래서 좀 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희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그 찬성이 한 60% 좀 넘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역이 더 발전하고 그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찬성한 거지 이게 세부적인 그 재단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 우려, 투명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반대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건립 시에 충분한 토론과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건립한다면 충분한 토론과 검증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립되는 조직의 인원 구성을 보면 원장이 한 명이 있고요, 실장이 있고요, 한 명, 부장이 3명이고 과장이 4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피라미드 구조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 오랫동안 그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너무 많은 경우가 이제 모든 그 민간 회사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만들 때 굳이 이렇게 구조를 다이아몬드 구조로 해서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저한테 때 설명 잠깐 하실 때는 이사회에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해갖고 의원 3명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온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회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이사회 1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뭐 이렇게 사각계층에 의해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 의원 시의회에서 3명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예. 그게 또 슬쩍 빠졌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3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확실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거 갖고 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신미수 의원님. 네, 그 의원님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여론조사를 조사 과정에서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재단 설립의 그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뭐 하나의 주장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근거로서 여론조사는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재단 설립 여론조사가 이게 뭐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 반대를 할 만큼의 저는 뭐 이슈는 아니어서 실적으로 재단 설립은 뭐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뭐 찬성 반대는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집행부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지 이거를 뭐 시민들 찬반을 물어가지고 그게 재단 설립에 해야 된다는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예산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에서 뭐 다 하면은 예산 절감이야 되겠죠. 우리 오늘도 동의안도 있지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공공기관 위탁을 주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이 줄고도 효율적이라는 것보다는 위탁을 할 때와 또 직접 재단을 만들어 운영할 때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사실 보여요. 청주시도 뭐 성공 실패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자랑스럽게 우리가 도시재생을 활성화를 성공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한 몇 가지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그 원인이 뭐 재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재생 사업들의 어떤 그 콘텐츠의 부재라던가 사업 방식이 항상 뻔했잖아요. 뭐 국가 공무 방식으로 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뭐 단순하게 예산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통합을 해서 효율적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실제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들이 외남딸 말씀이지만 이 재단은 공과 사를 따졌을 때 아마 공적인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이 있다라면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쇠퇴되는 도시를 뭔가 물리적으로 좀 첨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운다리는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활기차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설립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다만 재단이 한번 설립이 됐을 경우에 운영 유지비가 꾸준히 들고도 그 과정에서 승계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인사 문제 아니면 예산 낭비 문제 등이 불거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뭐 이 자리에서 뭐 찬성 반대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좀 부분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임원 추천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데 이사회는 100% 공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 이제 부서가 재생성장부하고 상생활력부하고 역량강화부라는 이 부서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아까 난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맞다고 생각은 해요. 공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감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여기 지금 뭐 활성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재생성장부에서 도시재생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역량강화부에서 또 도시재생 교육의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또 이쪽에는 또 소상공인 지원. 너무 막 이렇게 부서도 중복이 돼. 이거 제가 볼 때 나중에 진짜 이 사람들 문제 생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 이거 조정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부서 간에 갈등 엄청 생길 수 있는 거의 비슷해요. 같은 부서의 내용들이. 이게 진짜 막말로 늘어놓긴 잔뜩 늘어났는데 거의 뭐 23가지를 각 3개 파트에서 하는 걸로 늘어났는데 뭐 아직은 뭐 설립이 되질 않았으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뭐 이런 부서까지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 좀 완벽하게 좀 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저 부서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경영지원실은 기획과 예산, 행정 업무를 좀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재생성장부는 우리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재경경제위원회는 상권 활성화를 주 업무로. 아니 그런데 이제 역량강화부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및 교육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게 재생사업부 가면 또 도시재생 공동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뭐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응? 거의 중복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기본부터 좀 완벽하게 좀 챙겨서 어차피 그분들 스스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직이 안 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각 파트에 그런 업무 분담은 좀 집행부에서 좀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튼 그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관이 좀 수익이 없더라도 좀 공적인 역할에서 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저도 찬성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것까지 좀 다 살펴서 좀 챙겨줘야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그럼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재생성장부와 상생활력부는 각 도시재생과 상공활성화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이제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이제 역량 강화부에 이제 중복된다는 뜻은 여기는 순수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하는 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성장부의 도시재생과 상공활성화, 농촌활성화에 공통하게 들어가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은 한 곳에 묶어서 한다는 그 뜻으로다가 역량 강화부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뭐 열띤 공부를 많이 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있죠? 예. 지방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요게 위탁이 언제 종료돼요?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이게 종료가 되면은 25년 7월. 네, 25년 7월에 되면 이것도 재단으로 넘어오나요?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청주시 우리 보고 이 간담회 자료도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내년에 또 재단에 또 설립을 해놓으면 재단에 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또 이관하면서 또 인원 및 또 예산이 더 늘어날 거를 예상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 재단을 만들 때 있는 그 지침 또는 그 법률에서 25명 이내로다가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 증원 없이 이제 그래 아까도 인원 채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이상조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센터를 설립을 하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재단하고 또 센터하고 또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좀 뭐 센터 직원들도 다 포함을 해서 새로 공모를 해서 직원을 채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 이 설립 기준에 보면은 그 의회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지방의회의 타당성 검토하고 결과를 행안부의 협의 결과 등의 설립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얘기한 게 다 그런 거니까 우리 국장님 요 건의 재단 설립에 관해서 우리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새로 그 우리 의원 전체적인 내년 되면 행정문화위원회도 우리 여기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가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이 재단 설립을 하는 걸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 의회에서 의원들을 모셔놓고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한 후에 이걸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성장 전략국장 박봉기입니다. 하여튼 그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우리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이제 마을 관련도 2015년도에 또 새롭게 편입된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좀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다시 다음 기회에는 꼭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신 분 계세요? 예,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이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저희가 사기 조례가 없나요? 예, 지금 현재는 21년 7월에 된 그 조례 민간 사무위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요거 위탁 동의안 조례에 근거한 지금까지는 그냥 조례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예, 하천과장 오가입니다. 예, 지금 이게 21년부터 위탁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우리 김한식 의원님이 그 청주 사무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게 지금 통과된 후에 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동의하는 건 어때요? 예, 지금 김한식 의원님이 그걸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제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요거 조례안이 지금 뭐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위탁 동의안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좀 새로 좀 검토해가지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 계세요?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의견 제시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주 의원. 이상조 의원입니다. 예. 우리가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훈 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성정계획과장 박창근입니다. 저희들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데 20년 후에까지 사업을 진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근린공원은 일몰제가 적용받아 지금 일단 해제된 상태입니다. 해제된 상태에서 제2반 결정이 입안할 결정입니다. 예, 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가 풀렸다가 다시 지정하는 거잖아요. 네, 재지정하는 겁니다. 네. 거기 그 민간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사업자가 누가 있나요? 그건 제가 답변 안 드리고 공원 예. 관리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직은 이제 민간공원 사업자 시행자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다음에 예.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민간 개발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계속 사업 포기가 됐었거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76년도에 이제 시설이 결정되고 이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시로 결정하기 전에 2000년 6월 19일 날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민간공원 사업자는 영훈 근린공원 개발 주식회사 강용석 대표가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던 과정에 워낙 좀 재정 악화가 좀 되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포기를 해서
또 다시 이제 포기가 돼서 공원으로 시루가 돼서 다 시루된 후에는 이제 걔도 이제 공익적 가치가 크게 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공원을 다시 재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그 공원에 그 민간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는 지금 소유자가 74명 정도 됩니다. 그 74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년 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풀려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묶으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토지 사유권을 침범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동남부 쪽에는 이제 영은 근린공원과 금천동고 일대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시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아무튼 공원의 수건 사업으로 지금 공원을 결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이 최우선 가치를 보고서 다시 공원을 결정해서 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근데 결국 이걸 이제 우리는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개발이 안 될 시기에는 그래도 이제 청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 개발이 3번이나 우리가 제안서를 수용을 했는데 3번이나 포기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지가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왔을 때는 제안서에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포기한 것도 있고, 지금 영원 근린공원 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재정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기 지금까지의 이 그 스토리를 보면은 민간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사업해서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게 그러면은 그 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50대 50으로 하자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대 30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저 주변에서는 민간공원 개발이 하면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겠다는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 민간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존에 여기 사업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업체가 또 그 업체는 아닙니다. 그 업체는 아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민간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한다면은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예, 보상비로 보면 35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공원 추진을 해서는 이제 50억 이상이 4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님 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 이상주 의원하고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그 민간개발업체가 현재 토지주들이 좀 뭉쳐서 하는 게 있나요? 토지주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50대 50으로 이제 자기들이 50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50은 뭐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의견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 또 뭐 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민간공원이 개발이 도시계 시설을 결정하고 민간공원으로 추진한다고 제안을 공고를 하면 제안서를 내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현재 토지주는 아니라는 거죠? 예, 토지주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좀 자세히 얘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 토지주들하고 뭐 이렇게 접촉은 있나요? 혹시 뭐 설명을 하고 다시 20년 동안 어쨌든 또 재산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또 앞으로 풀릴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무튼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예. 이제 면담을 해서 예.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아무튼 되면 딱 진짜 노력은 하겠습니다. 좋겠는데, 네,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분? 예, 신민수님 질의해 주세요. 아, 네, 과장님 그 시에서 이제 공원 조성하려면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한 가지인가요? 400억 쓰는 것도? 공원 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제 청주시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요. 저희들은 제일 우선적으로는 민간공원 개발이 추진이 우선적이고, 그 2차적으로서 그게 안 됐을 적에는 청주시가 동남부 지역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0억이 물론 큰 돈이기는 한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400억을 하면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면적도 꽤 되고 이 정도 공원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400억을 한번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 계속 이거 보면서. 막상 이제 저희들이 그나마라도 30%를 상업지구로 해서 70%를 기부 체납을 받고 공원까지 만들어진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400억은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이 청주시 재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공원 개발 추진이 안 되면은 400억으로 된다라면은 저희들이 이제 오암산 도시 생태주 보건, 오암산 근린공원도 환경부 국비 오암산 도시 생태주 보건 사업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제 복명동에 보면 명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환경부 명신산 도시 생태축 보건 사업으로 거기도 56억을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이 안 되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하고 공원은 아무튼 국비의 환경부라도 거기에서 공모 사업을 해도 해서 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저도 민간 개발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낫다고는 보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예산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 공원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견 제시 원이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님 계세요? 우리 홍현철 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토지주들하고의 관계를 좀 유대관계를 좀 자주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자연녹지로서의 보상을 받고 싶지 공원으로 묶인 상태에서 보상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소송이 걸려서 또 이게 계속 질질 끄느니 그쪽도 토지주들하고 또 하고 또 토지주들을 또 뒤에서 저기 하는 또 시행사가 또 있나 봐요. 보니까 네. 거기는 뭐 45%라도 해줘야지 7대 3으로 해서는 BC가 도저히 안 나온답니다. 땅값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청주시에서 할 문제지만은 시장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더 가져보시고 주민들하고 또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나중에 또 소송 걸리면 또 몇 년 갈지도 모르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도 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직 판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주님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그 시장님과의 대화를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몇만 평이라도 우리가 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그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다시 또 재산권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묶는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주들하고 좀 잘 협조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 조성과장 홍현수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토지들 최대한 만나갖고 아무튼 설득을 시키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이게 보상을 하면은 뭐 이게 공원으로 묶인 상태에서 감정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공법상 이제 제한이 풀린 상태, 자연녹지 상태로 이걸 토지에 감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도 최대한으로 뭐 민간공원이 된다라면 최대한으로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하고도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아무튼 시장님과 대화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아무튼 최대한 설득을 아무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해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서 제8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각각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편입 토지주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민간공원 개발사업 무산 시 시에서 자체 사업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관리 계획 재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위에 심의 의결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휘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